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권력 다툼, 배신, 그리고 목숨을 건 충성.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자로 오해하더라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왕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배신자가 된 남자. 그리고 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조선 왕궁의 깊은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붉은 궁궐 담장, 칼을 든 금군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한 왕자의 모습을. 한양 창덕궁, 동궁전. 깊은 밤, 19살의 세자 이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중요한 조회가 있었고, 이주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전하, 이제 주무셔야 합니다. 늙은 어의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은 이준이 태어날 때부터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의 첫 울음을 들었고 첫 걸음을 지켜봤으며 병에 걸릴 때마다 밤을 새워 간호했던 사람이죠. 한석은 이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은 정무에 바빴고 이준은 한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한석, 조금만 더 보겠네. 전하, 눈이 상하십니다. 한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촛불을 정리했습니다. 이주는 미소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알았네. 그대가 그렇게 말하니 자야겠군. 그때였습니다. 궁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의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달려오는 소리였죠. 이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횃불을 든 금군들이 동궁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건. 이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석도 창밖을 보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으나 저렇게 금군이 움직이는 것은. 한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궁전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금군 대장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자 저하, 왕명입니다. 이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명, 이 밤중에 무슨 왕명이란 말인가? 금군 대장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세자 이주는 영모를 꾀한 죄로 폐위하고 즉시 궁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모, 내가 영모를. 증거가 있습니다. 세자께서 신하들과 모의하여 옥새를 훔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왜 옥새를 훔친다는 것인가? 하지만 금군 대장은 단호했습니다. 항변은 소용없습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금군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나를 모함한 것인가? 이주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왕실 내부에 자신을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도 둘째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금군 대장이 재촉했습니다. 이주는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한석도 이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석, 전하, 어서 떠나셔야 합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금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세자를 따르는 자도 역적으로 간주한다. 모두 물러서라. 한석을 비롯한 동궁전의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석, 너마저. 하지만 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군들이 이준을 밀어냈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이준은 비틀거리며 동궁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궁을 나가는 순간부터 전하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닙니다. 금군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경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도망치십시오. 이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경령이라니. 자신이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주는 멍하니 동궁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전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이었습니다. 이주는 희망에 차서 돌아봤습니다. 한석, 내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하지만 한석의 표정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갑고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한석. 한석은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전하라고 공손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소. 뭐라고? 이제 당신은 세자가 아니오. 역적이오. 이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석,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현실을 직시하시오. 궁을 나가면 추격자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오. 한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듯이요. 이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 것이냐? 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평민 옷이었습니다. 이걸 입으시오. 왕자 옷을 입고 가면 즉시 들킵니다. 이걸 입고 가시오. 한석은 옷을 이준 앞에 던졌습니다. 이준은 그 옷을 보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평생 비단 옷만 입고 살았던 자신이 저런 누더기를 입으라니. 나더러. 저런 것을 입으라는 것이냐? 살고 싶으면 입으시오. 한석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이주는 한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 평소의 온화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석,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모셨소. 하지만 이제 끝이오. 끝. 당신이 폐위된 이상 나도 내 갈 길을 찾아야 하오. 이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니. 그래. 너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석은 이준을 보다가 다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남학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것도 신으시오. 남학신. 왕자의 신발을 신고 가면 발자국만 봐도 들킵니다. 한석은 남학신을 이준 앞에 놓았습니다. 남학신은 낡고 더러웠습니다. 한쪽은 밑창이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였죠. 이주는 그것을 보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을 신으라니. 싫으면 맨발로 가시오.
한석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이주는 한석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한석, 너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에서는 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석이 왕실의 보물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한석, 그게 무엇이냐? 한석은 상자를 들고 이준을 지나쳤습니다. 내가 평생 모신 대가요. 대가,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소. 한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보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석이 던져놓은 누더기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석,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주는 왕자복을 벗었습니다. 평생 입어온 비단옷을 벗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신분을 벗는 것 같았습니다. 이주는 눈물을 흘리며 누더기를 입었습니다. 옷에서는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났습니다. 이주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남학신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학신은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나무로 만든 신치고는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이주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남학신을 신고 띠를 묶었습니다. 남학신은 발에 맞지 않았고 밑창이 뒤틀려 걷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주는 마지막으로 동궁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주는 궁궐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던 하인들의 출입구였습니다. 남학신은 불편했고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세자를 잡아라. 이주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궁을 빠져나가자 한양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큰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추격자들이 큰 길을 지키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죠. 이주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달렸습니다. 남학신이 자꾸 벗겨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주는 벽에 기대어 숨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이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신하들도 모두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이주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외할머니가 계신 곳. 이준의 외할머니는 강원도 산골에 계셨습니다. 왕실과 거리를 두고 사시는 분이었죠. 그곳으로 가자. 외할머니만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주는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강원도까지는 적어도 나흘은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주는 밤새 걸었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이주는 작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이주는 나무 아래 쓰러졌습니다. 발을 보니 남학신에 쓸려 피가 나 있었습니다. 아! 이주는 신음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학신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이주는 짜증이 났습니다. 한석이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묶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를 괴롭히려고. 이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학신을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 이주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이주는 배고픔에 깨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평생 굶어본 적 없던 이준에게 이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학신은 여전히 불편했고 한쪽 밑창이 더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주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주는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산길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큰 길로 가야만 강원도에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큰 길은 위험했습니다. 검문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용기를 내어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참을 걷자 저 앞에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포졸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포졸들이 이준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준은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포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이준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을 하면 양반 말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들킬지도 모릅니다. 이주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냐?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들어봐라. 이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이주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끝났다. 포졸이 손을 뻗어 이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 혹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준이 신고 있던 남학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뚝. 남학신의 밑창이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학신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집과 흙먼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냐? 포졸이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 빨리 보내. 냄새 진동이네. 진동이야. 포졸들은 더 이상 이준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가까이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 이 더러운 놈아. 이준은 믿을 수 없었지만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포졸들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이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포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떨어진 남학신에서는 여전히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자신을 구했습니다. 이주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한석이,
일부러 이런 신을 준 것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는 나를 버렸어. 이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학신 한쪽은 밑창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주는 절뚝거리며 다시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주는 강원도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이주는 작은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남학신을 벗으려 했지만 띠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주는 억지로 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남학신을 벗었습니다. 발은 물집투성이었고 피가 나 있었습니다. 이주는 한숨을 쉬며 남학신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쪽은 밑창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주는 남은 남학신의 밑창을 만져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밑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주는 호기심에 밑창을 벗겨봤습니다. 밑창은 생각보다 쉽게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밑창 속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이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옥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옥새. 이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이주는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러자 금령패가 나왔습니다. 왕계소고 후 137실의 금령패. 이것은 왕명을 전할 수 있는 패였습니다. 이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제야 이주는 깨달았습니다. 남학신이 유독 무거웠던 이유를, 밑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를, 그리고 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이유를, 모두 이것들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주는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러자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한석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전하, 영모의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진짜 역적은 둘째 왕자와 좌의정입니다. 그들이 옥새를 훔쳐 전하를 모함했습니다. 이 옥새와 금령패를 가지고 계십시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신은 큰 길로 가서 추격자들을 유인하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소서. 이주는 쪽지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 이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석은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석이 가져간 상자. 그 안에는 진짜 보물이 아니라 가짜가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추격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물인 옥새와 금령패는 남학신 속에 숨겨 이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한석이 차갑게 굴었던 이유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준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준이 남학신을 끝까지 신고 가도록. 만약 한석이 따뜻하게 대했다면 이준은 한석을 따라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한석, 내가 널 오해했구나. 이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석, 어디에 있느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주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신은 큰 길로 가서 추격자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이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석이 큰 길로 갔다면 추격자들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한석. 이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이주는 옥새와 금령패를 다시 남학신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밑창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신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학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불편했지만 소중했습니다. 한석의 충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이주는 외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 저 이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이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아, 내가. 외할머니. 이주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을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찌 이 먼 곳까지. 무슨 일이냐? 이주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쓴 것, 한석의 희생을 깨달은 것, 옥새와 금령패를 가지고 온 것.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석이라는 사람,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로구나.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준아, 너는 여기서 숨어 지내야 한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이불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석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한석의 충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주는 옥새와 금령패를 다시 남학신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밑창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신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학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불편했지만 소중했습니다. 한석의 충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이주는 외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 저 이준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이준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아, 내가. 외할머니. 이주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이준을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찌 이 먼 곳까지. 무슨 일이냐? 이주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쓴 것, 한석의 희생을 깨달은 것, 옥새와 금령패를 가지고 온 것.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석이라는 사람, 참으로 충직한 사람이로구나.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하지만 준아, 너는 여기서 숨어 지내야 한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근한 이불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석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주는 남학신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한석의 충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왕자가 왕위에 올랐지만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신하들은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충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둘째 왕자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준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준은 2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준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하들은 이준에게 옥새를 요구했습니다. 전하, 옥새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정통성이 인정됩니다. 이준은 남학신을 꺼냈습니다. 8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남학신이었습니다. 밑창을 벗기자 옥새와 금령패가 나왔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옥새입니다. 전하께서 옥새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준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전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어의 한석을 찾아라.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한 늙은 포졸이 나타났습니다. 전하,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졸은 8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석이 큰 길로 나타났고 추격자들이 그를 쫓았던 것. 한석이 산속으로 유인했고 거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활에 맞아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주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한석. 이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전하, 한석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찾지 못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이주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직접 찾으러 가겠다. 전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다. 가야 한다. 한석을 찾아야 한다. 이주는 직접 산으로 갔습니다. 포졸이 말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주는 며칠 동안 산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뼈가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석,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주는 뼈를 정성스럽게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주는 궁궐 근처에 작은 사당을 세웠습니다. 한석을 위한 사당이었습니다. 사당 앞에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충신 한석지묘. 이름도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어이에게 이주는 충신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왕이 직접 문상을 했고 모든 신하가 참석했습니다. 이주는 사당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한석, 늦었지만 왔다. 용서하라. 이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 나는 너를 오해했고 원망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다.
이주는 남학신을 사당 안에 모셨습니다. 8년 동안 간직했던 한석의 충성이 담긴 남학신이었습니다. 이 남학신이 나를 살렸다. 내가 나를 살렸다. 이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한석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역사에 한석의 충성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의 한석은 목숨을 바쳐 주군을 지켰다. 그의 지혜와 충성은 하늘을 감동시켰고 그의 희생은 왕실을 구했다. 후대 사람들이여,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이주는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사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마음속으로 한석에게 말했습니다. 한석, 나는 너처럼 살겠다. 백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왕이 되겠다. 그것이 한석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한철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석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전하, 내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이주는 한철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집과 땅도 하사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공로에 대한 보답이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한철은 말했습니다. 전하,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아버지의 묘를 제가 직접 돌보게 해 주십시오.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라. 한철은 매일 아침 사당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준도 자주 사당을 찾았습니다. 한석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주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부패한 신하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준을 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석의 희생 덕분이다. 이주는 항상 한석을 기억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주는 사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석에게 물었습니다. 한석,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한석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한석의 정신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주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충신의 가족은 대대로 예우하라. 이것은 한석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성군이십니다. 하지만 이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성군이 아니다. 다만 한석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세월이 흘러 이주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이준의 치세는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이준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사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걷기도 힘든 나이였지만 이주는 직접 걸어갔습니다. 사당 앞에서 이주는 절을 올렸습니다. 한서, 나는 곧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면 제대로 감사를 전하겠다. 이주는 남학신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사당 안에 모셔져 있는 낡은 남학신이었습니다. 이 남학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무거웠지만 소중했다. 내가 준 이 신발처럼 나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았다. 이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한석.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며칠 후 이주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준의 유언에 따라 그는 한석의 사당 근처에 묻혔습니다. 죽어서도 한석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당은 대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이준의 후손들은 매년 한석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학신도 국보로 지정되어 보관되었습니다. 한석의 충성과 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한석을 보라.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군을 구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신발은 사람을 지탱한다. 한석이 준 남학신처럼 무겁고 불편해도 끝까지 신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책임이고 충성이며 사랑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전해 내려옵니다. 한석의 남학신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탱하며. 에필로그, 이야기의 교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석은 세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심지어 배신자로 오해받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뜻하게 대하면 세자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둘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굴었습니다. 세자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자를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남학신의 옥새를 숨긴 것도 지혜였습니다. 누구도 낡은 남학신 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학신의 냄새와 불편함이 오히려 세자를 지켰습니다. 이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한석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석의 차가운 태도 뒤에는 뜨거운 충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석은 배신자로 보여도 괜찮았습니다. 세자만 살면 되었으니까요. 셋째, 무거운 것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남학신은 무겁고 불편했지만 세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넷째, 늦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주는 한석이 죽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희생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주는 한석을 평생 기억했고 그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들이 우리에게 신겨준 남학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무겁고 불편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한석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석처럼 진정한 충성을 아는 사람이 되시고 이준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무거운 것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